지하차도요. 지하차도 들어갈 때 바깥에는 얼지 않았지만 들어가면 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지하차도 들어갈 때 속도를 줄여야 좋습니다. 터널이나 지하차도 이런 곳은 온도 차이가 나서 좀 들어가서 밖은 괜찮은데요. 그 안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잘 가고 있는데요. 예, 저 앞에서 쾅. 하하. 이 사고 다시요. 자, 나 1차로 앞차랑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가죠? 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2차로 들어간 차들이요. 들어가면서 여기도 좀 불안하죠? 예, 여기가 좀 약간 미끄러운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괜찮아. 1차로 괜찮아요. 2차로 들어가서 저기가 얼어 있네요. 얼어 있으니까 미끄러지면서 불박차가 피할 수 있을까요? 불박차고 빨랐다고 그러는데요. 몇 미터 앞에서 그럽니까? 여기서 잘 가던 차가 브레이크 잡아요.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브레이크만 살짝 잡아주면 되는데 빙판길에서 여기도 미끄럽습니다.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 살짝 잡더라도 몇 초 만에 사고 날까요? 1초, 2초, 3초 되면 사고 나는데 이거는 불박차인데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앞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같이 브레이크 잡지 그랬어. 브레이크 잡더라도 끽 잡으면 내 차도 쭉 미끄러져요. 얼음판에 브레이크 끽 잡아보세요. 통제가 안 되죠. 저거는 상대차가 그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키면서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더 천천히 갔을 때 안전거리 확보하면 앞차가 핑크로 돌아요. 그 차가요. 그러니까 그 차도 핑크로 도니까 불박차긴 잘못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겨울철에 특히 눈 내린 날 그럼 물이 조금씩 흐르잖아요. 밑으로요. 물이 흘러서 그 안에는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박차에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차로 2차로가 구분이 명확히 돼 있었잖아요. 그러나 항상 저렇게 지하철 들어갈 때는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 잡으면 1차로 자 브레이크 잡잖아요. 나도 미리 브레이크 잡으세요. 미리 천천히, 미리 더 천천히. 물론 더 천천히 갔더라도 바로 옆에서 들어왔으면 사고 안 났죠. 바로 옆에 들어가면 사고 피할 수 없었죠. 예, 그래서 과실비는 100대 0을 하고 설명드립니다만 그러나 더 천천히 가십시오. 어디까지? 요 지하철도 지날 때까지. 이 버스 잘 보세요. 버스가 어떻게 갈까요? 가겠습니다. 버스가 비상등 켜고 가네요. 아까부터 비상등 켜고. 나 2차로 가는데 버스가 오면서 버스가요. 한참 전부터 한 200여 미터 전부터 비상등 켜고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버스 뒤에 가다가 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쭉 가죠. 여기까지 얼마나 왔을까요? 불박차가 차로 변경하고서 얼마나 왔을까요? 차로 변경 왜 바짝 붙어서 해? 위험하잖아. 자, 그럼 좋다 이거예요. 차로 변경은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들어가야 그 차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피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차로 변경하고 바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요. 자, 변경했어요? 차를 몇 대 지나나 보세요. 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차 한 칸 주차 공간이 얼마 될까요? 차가 5m잖아요. 앞뒤 공간이 있으면 한 7m 정도 되겠죠? 그럼 18, 7, 8, 56, 7인 7. 한 120, 30m를 갖다 가고 있었어요. 내가 차로 변경 완전 끝난 다음에. 근데 버스가 비상등 켜고 있으면 이게 뭐 전부 다 뒤에 차렷 이건 아니잖아요. 비상등이 암행어선 앞에 아니잖아요. 버스의 100% 잘못으로 보이죠. 근데 버스에서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는요. 대인 접수 하지 않으면 100대 0 해준대요. 대인 접수 하지 말래요. 그래서 대인 접수 안 했어요. 근데 렌트비 포함해서 차량 수리비 견적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다시 100대 0 안 돼. 100대 0 안 돼. 아니 처음에 그냥 대물만 하면 100대 0 해줄게요. 오케이 양보해줬어요. 나중에 수리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어. 이제 100대 0 아니야? 아니 수리비가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으로 100대 0이죠. 만일
불박차가 차로 변경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으면 불박차는 조금 잘못 있습니다. 차로 변경도 앞차랑 안전거리 두고 여유 있게 들어가야 들어오면 빵 해주고 내가 멈출 수 있죠. 근데 이미 들어와서 거진 한 120, 30m를 갔는데 저건 버스의 100% 잘못이죠. 예, 버스 가끔 보면은 일부 버스들이 비상등 켜고 열리지 않다 이랬다 막 그래요. 네, 비상등 비상시에 켜는 겁니다. 비상등 켰다고 내 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일부 버스만 그렇습니다. 백대역입니다. 불박차 좌회전할 건데요. 좌회전할 건데 여기서 오른쪽에 좀 좁은가 봐요. 주차된 차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불법 주차. 그러면은 여기서 좌회전에 들어오는 차한테 양보를 합니다. 양보하고 그다음에 우회전은 왜 이래? 불박차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좌회전 들어오는 차가 먼저 있어서 그래 너 먼저 들어와 나 나중에 좌회전할게 양보해주고 좌회전하는 중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저 흰색 차 좌회전하죠? 가세요. 나 다음에 좌회전할게요. 네, 좌회전을 좀 오른쪽으로 틀었네요.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제 저 검은 차 지나가고 내 좌회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달려왔습니다. 예. 불박차 입장에서는 저는 이 흰색 차한테 좌회전 이 차한테 먼저 하세요. 양보까지 했고요. 그리고 일시정지까지 했고요. 일시정지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선진입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중앙선 부근까지 갑니다. 여기서 보세요. 저 차 지나가고요. 자, 이제 내가 쭉 가서 중앙선까지 갔는데 오토바이가 저렇게 빠르게 오면은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가해 차량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요. 선진입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진입은 서로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중앙선 부근까지 갔다고 생각하시죠? 중앙선 부근까지 안 갔어요. 이제 서서히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오토바이가 오는 곳이요. 자, 여기서요. 이 차 지나가고요. 중앙선 한 여기쯤 되죠. 여기쯤.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오는 곳을 다시 살펴보시면 오토바이 정상적으로 자기 차로로 올 겁니다. 오토바이가 어떻게 오나요? 여기에서 자, 오토바이가 온 것이요. 지금은 사람이 좀 넘어갔어요. 근데 원래 들어갔으면 중앙선 안 넘고 오토바이 정상적으로 오는 겁니다. 불박차는 내가 중앙선까지 간 것 같지만 사실은 2m 정도 뒤에 있습니다. 거의 2m 뒤에 있어요. 앞에 흰색 차 지나갔어요. 흰색 차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옳지 내 직진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는 일시정지. 안 보이는데 일시정지하면 뭐합니까? 선진입도 아니에요.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진 대 좌회전에 오토바이는 직진해요. 불박차 좌회전이고요. 그때는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선진입이죠. 내가 들어가다 사고 났잖아요. 그런 경우는 좌회전하는 차가 기다려서 왼쪽들 확인해서 아무것도 없구나 안전할 때 들어왔어야 됩니다. 게다가 여기 좀 복잡하다 그냥 기다렸다가 들어갔을 되는데요. 여기 좌회전하는 차 있으니까 내가 좀 편하게 가도 이렇게 꺾어서 이것도 잘못이죠. 물론 오토바이도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였더라면 오토바이 과속으로 보이죠? 과속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서 있는 옆에 쑥 오면 무지하게 빠르게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어요. CCTV 보면 오토바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번 사고는 직진 대 좌회전입니다. 직진 대 좌회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오토바이는 80대 20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고는 한 직진 대 좌회전 70대 30 정도 보이는데요. 불박차가 70, 오토바이 30 정도 보입니다. 오토바이 직진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그리고 조금 아까 이 흰색차 지나갔잖아요. 흰색차 때문에 시야 확보 안 됐으면 그건 속도를 좀 더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내분하고 장모님 모시고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다가 주차장 들어가는 중이에요.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내려갑니다. 주차장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나는 쭉 들어가면 돼요. 뱅글. 네, 여기는 네, 한쪽 방향으로 가네요. 저 차가 나오네요. 내 차가 멈췄어요. 멈춰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차는 왜 때려요? 아니, 저 차가 멈췄어요. 저 차가, 멈춰서 나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때 때립니다. 저 차가 혹시 이쪽 나가려고 그러다가 이쪽 나가려다가 진입금지네. 그럼 다시 가야지. 나올래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꺾던 중에 사고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후진 주차를 해야 되는데 후진 주차하려고 앞으로 좀 나왔다가 좀 편하게 들어가려고
후진 주차하던 중에 불박차를 못 본 거예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자 쭉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저기 차가 와요. 차가 오는데 멈췄어요. 멈췄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빵 하십니까? 멈췄으면 아, 저 차가 날 보고 멈추는구나. 그리고 이쪽은 저 나갈 수도 없는 곳이고 그러면 이쪽에서 약간 틀어서 가면 되죠. 틀어서 갑니다. 틀어서 가는데 상대가 서 있던 차가 날 못 보고 꽝. 아니 후진 주차할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갈 때는 앞을 보고 뒤로 갈 때는 뒤로 봐야 되잖아요. 이번 사고를 상대보험사에서 90대 10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박차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딱 멈췄으면 나를 보고 멈췄겠지. 저럴 때 물론 조심스러운 분들은 저 차가 멈췄는데 나 못 볼지도 몰라 빵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 이건 너무 심하죠? 그 100대 0이 됩니다. 그게 소송 가기로 했어요. 네, 소송 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글이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건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사고예요. 그런데 완전히 끝났어요. 네, 늦었지만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 사고 상대가 90대 11월 해서 소송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 제출하기로 해서 소장 검토했는데요. 근데 이상한 점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측 보험사가 내 블랙박스를 봤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상대 측에서 주장한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상대 측 보험사 담당자가 제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고 자기네 상대 거만 보면은 내 차가 쑥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상대 측 영상 보면은 그 차가 가만히 조금 움직이잖아요. 조금 움직이는데 내가 툭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측 것만 보고 내 건 안 보고 그 90대 10으로 우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제대로 봐야지. 화가 나서 금감원에 상대 측 보험사에서 왜 그따위로 일을 하느냐. 양쪽 영상 다 같이 봐야 될 거 아니냐. 양쪽 영상 보고 매트매시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영상도 제공했는데 왜 한쪽만 보고 그 90대 10이라고 우기느냐. 그랬더니 상대 측 보험사 센터장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금감원에 민원 취하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조사할게요.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조사해보니까 100대 0 맞네요. 네, 우리 차가요 후진 주차하려고 앞을 못 보고 앞으로 더 움직이다 사고 냈어요. 그래서 가해자한테도 100대 0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소송 없이 마무리가 됐답니다. 여기서요. 왜 이게 90대 10입니까? 라고 주장하면 금감원 민원 안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금감원에서는요. 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네. 제대로 자료를 검토 안 했네. 이것은 통할 때가 있어요. 예, 간략히 정리하고 했지만은 사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요. 이런 과정에 한 2달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소송 안 하고요. 금감원 민원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예. 과실비를 따지는 민원은요. 금감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책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가 이거 승인해 준 것이다. 손보협회 우리가 승인해 준 거 요거요. 금융감독원에 이제 승인을 받습니다. 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한 것은 잘못이라 말할 수 없다. 불만 있으면 소송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대 몇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대 몇에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아니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 이건 잘못이다. 네, 그것은 감독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방만한 업무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했더니 네, 시정이 됐답니다. 금감원이 도움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불편을 끼쳤을 때, 부당하게 했을 때. 근데 몇 대 몇은 요 책 보고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금감원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불만 있으면 소송하세요. 그래서 몇 대 몇을 이거 100대 0인데 80대 20이라고 하느냐? 그런 민원은 안 통해요. 뭔가 방만한 방만한 대처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민원 넣었더니 해결이 되었답니다. 네, 꿀팁 고맙습니다. 날짜 세팅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2014년 7월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2018년 11월입니다. 그리고 밤 11시경입니다. 부산에서 거제 가는 거가대교 쪽으로 이어지는 거가대교라네요. 네, 거가대교 아직 바다 위는 아니고요. 바다 위는 아니고 바다로 이어지는 그 구간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곳 제한 속도가 80도로입니다. 80도로인데 불박차가 엄청 빠르게 가요. 빠르게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난지 보시죠. 가겠습니다. 달립니다. 네, 상당히 빠릅니다. 예, 시속 얼마나 될까요? 엄청 빨리 가죠. 엄청 빨리 가는데 다른 차들도 상당히 빠르네요. 여기서 들으면 어떻게 아이고 낭떠러지로
자칫하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상대차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상대차가 불박차 속도가 얼마냐면요. 시속 와 180. 지금은 처벌받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해서 그렇게 운전하면은 1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자, 지금은요. 어떻게 갈까요? 상대차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보세요. 쭉 가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오나요? 깜빡이 켰지만 여기서 들어옵니다. 거리가 얼마나? 한 10m 될까요? 깜빡이 켰을 때 요때도 얼마 안 되죠. 요때도 거리가 자동차는 2대밖에 안 들어가요. 불과 10여 m 앞에서. 그리고 요 차와 요 사이를 들어온다는 거 매우 위험하죠. 저렇게 들어오니까 으악 하면서 휘청휘청하면서 이번 사고 불박차 과속이다. 그래서 불박차가 70%다. 끼어든 차 30%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해요. 상대차도 무진장 빠른데 내가 180이면 상대차도 삐까삐까해. 근데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깜빡이 켜더라도 깜빡이 켜고 뒤로 봤어야지. 나 과속가 잘못했어. 하지만 상대가 저렇게 가까운데 쏙 들어온 거 저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차는 그냥 가버렸는데요. 예, 가버렸지만은 그러나 사고 난 걸 알고도 갔으면 뺑소니입니다. 그런 사고를 난 거 뒤에 뒤집어진 거 난 몰랐다. 그럼 뺑소니는 아니에요. 사고는 유발시켰지만은 사고 유발시키고 알고도 갔으면 또 뺑소니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불박차를 7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잘못했다 생각하십니까? 그래 180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이분은 뒤늦게 과속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과속 안 하신대요. 그럴 때 또 여러분들 그러시죠? 뭘 안 해? 나중에 또 그럴 거면서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사고에서 누가 과실이 더 큰지 그것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엄청난 과속,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차도 결코 속도가 제한 속도 지킨 거 아니에요. 불박차가 180이면 상대차도 거진 뭐 한 150, 60은 충분히 돼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의견. 급차로 변경 앞차가 더 잘못이다 82%입니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들어와요? 꺾기 전에 했어야죠. 꺾기 전에. 깜빡이 켰다 그러더라도 깜빡이만 켜서 되는 게 아니고 뒤를 봐야죠. 뒤를 2번은 봐야죠. 불과 10여 m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엄청난 가속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8%. 예. 엄청난 가속 나쁘죠. 위험하죠. 그러나 저렇게 갑자기 퍽 들어오면 저게 더 위험하죠. 이번 사고 앞차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항상 깜빡이 켜고 그리고 이거 왜 빵 꺾기 전에 했었어야죠. 그리고 불박차하고 앞차하고 간격이 좁은데 거길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2차로도 쭉 비어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과속 나쁩니다. 과속 위험합니다. 그러나 코앞에서 쑥 들어오는 거 오히려 더 나쁩니다. 저는 앞차 잘못,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70이라 좀 거꾸로 생각합니다. 앞차 7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과실 비율, 누가 가해 차량, 누가 피해 차량, 그걸 떠나서요. 제한속도 지키시고요. 그리고요. 앞에 차 하나도 없으면 가세요. 네. 앞에 차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가더라도 속도 카메라 이거만 안 지키면은 내가 똑바로만 가면은 사고는 안 나겠지. 근데 저 앞에 차가 가잖아요. 그 차가 언제 내 앞으로 쑥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다른 차도 있을 때는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제한속도 지키셔야 돼요. 제한속도 지키시고요. 그리고 차로변경할 때는 깜빡이 먼저 켜고 한번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꺾기 전에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야 해요. 빰빠밤빰 잊지 마세요.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 보고 쭉 가다가 황색불이 켜지면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근데 어떤 차는 그냥 먼저 가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황색불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딜레이 마진이 아니에요. 충분히 거리가 있는데 오히려 더 밟는 경우가 있어요. 밟으면은 운 좋으면 황색불 끝에 정선을 통과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통과하게 됩니다. 저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차가 있습니다. 유턴하는 차는
좌회전 시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 신호가 좀 늦게 들어와요. 어떤 데는 그 딱 빨간불 들어오면 바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요 빨간불 들어오고 보행자 신호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2, 3초 늦게 들어온답니다. 근데 유턴하는 차가 옳지 빨간불이지 이제 그럼 보행자 신호야 그러면서 보행자 신호 들어오기 전에 유턴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자, 녹색 신호예요. 황색 신호인데 오히려 더 밟아. 빨간불 바뀌었어. 이야, 꽝. 아하, 이러면 안 돼요. 가다가 자 여기서요. 아니 이게 되겠습니까? 녹색 신호에서 이제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안 갈 것 같네. 나는 인류에서 먼저 지나가야지. 아이고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여기를 밟아서 가겠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불로 지금 바뀌잖아요. 정선 지나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고 상대차는 여기서 도네요. 상대차도 아직까지 이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려면 멀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을 때였는데 이쪽도 자기 신호 아닐 때 유턴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죠. 가다가 미리 돌고 좀 기다리지 유턴하는 차. 여러분 유턴할 때 어떡합니까? 신호가 유턴할 수 있는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혹시 맞은편에서 세게 달려온 차에서 그럴 때는 멈춰야 되죠. 네, 그냥 신호만 돌면 안 되는데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것도 예측 유턴한 거죠.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자, 상대차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은 그때 유턴해야 되는데 아직 보행자 신호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유턴한 거예요. 빨간불만 보는 순간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유턴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신호 위반 직진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반반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유턴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16%입니다. 신호 위반 직진 물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게 42%입니다. 50대 50이 42%입니다. 글쎄요.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한 불박차가 더 잘못한 거 아닌가요? 빨간불에 들어갔잖아요. 빨간불에. 그리고 빨간불 켜진과 동시에 좌회전 신호 또는 횡단보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시간차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내 신호에 들어왔는데 상대는 이 상황에서는 미리 돌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연동이 똑같이 된다 그러면 상대는 조금 더 일찍 돌았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상대는 일종의 예측이죠. 예측. 빨간불. 네, 이때 도네요. 빨간불 되기 조금 전에 도네요. 빨간불 되기 약간 꺾어놨었거든요. 약간 꺾어져 있다가 상대차가 약간 꺾어져 있다가 빨간불로 되니까 나오네요. 예. 이렇게 미리 감아두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미리 감아두지 마세요. 미리 감아두면 신호 바뀌기 전에 펑 밟고 그냥 툭 튀어나와요. 요거는 불박차가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빡 밟잖아요. 저는 그래서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불박차 70, 유턴차 30 정도로 보입니다. 황색불이 켜지면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앞에 가는 차가 멈출까 봐 그 차를 추월해서 빨리 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유턴하는 차도요. 신호만 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유턴할 때는 안전할 때 유턴하는 거예요. 앞에 무리하게 달려온 차 가끔 있어요. 그럼 그저 보내주세요. 3초. 신호 바뀌고 앞에 보고 안 오는구나? 2초 내지. 3초까지 안 가도 돼요. 앞에 한 번만 보면 돼요. 신호 바뀌어서 앞에 딱 보면은 저 딱 보면 달려오는 차 보이잖아요. 저돌적으로 달려오는 저돌적. 멧돼지가 달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피해야죠. 멧돼지가 그냥 달려오는데 거기서 내 신호가 있을 수가 없죠. 위험하죠. 과실 비율은 신호 위반해서 빠르게 달린 차가 더 커 보이지만 그러나 유턴할 때도 앞을 보고 차들이 안 올 때 안전할 때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들이 건너기 시작하면 차가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턴하십시오. 이곳은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이렇게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역주행입니다. 길이 좁아요.
옆에 물건들도 많고요. 오토바이도 있고요. 이런 카트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나오는데요. 불박차가 아니라 트럭이 나오는데요. 트럭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 자, 저 손수레 어떤 사고인가요? 손수레가 자, 손수레 가고 있습니다. 손수레가 아주 큰 것도 아니에요. 보통 리어카라고 그러는 건 넓은데 그것도 아니고 조그매요. 뭐 카트, 카트 정도 됩니다. 카트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조그만 거예요. 요만해요. 바퀴도 조그맣고요. 물건을 요만큼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럭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으로 비켜줍니다. 옆으로 비켜줘요. 비켜줬습니다. 트럭이 약간 이렇게 틀죠? 틀었다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잠깐 서 있어요. 잠깐 비켜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턱! 요 끝에 부딪힌 것 같죠? 손수레는 마지막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손수레. 저 트럭이 올 때 트럭이 지나가도록 약간 공간을 만들어줘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때 손수레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런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화물차가 오는 방향이 정방향이고요. 손수레 끌고 가는 방향이 역주행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트럭이 와요. 잠시 오른쪽으로 피했었어요. 서 있었어요. 아까 좀 움직인 것은 트럭이 잘 지나가도록 조금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차 뒤쪽에 치여서 뒤로 벌러덩했습니다. 경찰이 접수했는데요. 손수레도 차래요. 그래서 손수레 너 왜 역주행했어? 너 처벌받아야 돼. 벌금 내야 돼. 그리고 상대는 잘못 없어. 상대는 잘못 없대요. 난 똑바로 가고 있어. 넌 역주행이잖아. 그러니까 손수레 역주행 네가 잘못이지. 난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차 망가진 거 수리해줘. 그리고 난 벌러덩이하고 다쳤는데 네가 역주행인데 무슨 놈도 대인 접수야? 못해줘. 이렇게 한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이 벌금 나올 거래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민사로 가더라도 과연 치료비 받을 수 있을지 글쎄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당신이 역주행이기 때문에 당신 100%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손수레가 가만히 서 있는데 트럭이 약간 틀어서 부딪힌 건가요? 아니면 트럭이 똑바로 가는데 손수레가 부딪힌 건가요?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트럭이 처음에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왼쪽으로 다시 틀고 핸들을 풀고 쭉 오면서 뒷부분에 걸렸습니다. 내가 밀어서 트럭이 똑바로 내가 밀고 왔으면 저게 벌러덩은 안 하죠. 툭 부딪히는 거죠. 내가 서 있는데 트럭이 톡 치니까 섰다가 트럭이 출발하면서 날 때리니까 벌러덩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트럭은 똑바로 갔는데 손수레가 부딪힌 거냐 아니면 손수레가 가면서 서 있었는데 트럭이 약간 틀면서 부딪힌 거냐. 트럭이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왼쪽으로 틀었다가 핸들 풀면서 쭉 가면서 툭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럼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과연 누가 앞자와 가다가 처음부터요 갑니다. 가고요. 좁아요. 좁은 곳에서 트럭이 약간 틀었다가 다시 틀었다가 손수레 지금 조금 움직였지만 이제 마지막 가만히 서 있죠.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찰관은 불박이 아니죠. 손수레가 너 차야. 근데 차는 맞아요. 차에는 뭐 있나요?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손수레. 근데 손수레도 바퀴 달렸잖아요. 운전해 가잖아요. 근데 이거 조그매요. 경찰관은 손수레 역주행이다. 당신이 가해 차량이다. 당신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첫 번째. 손수레도 차다. 그래서 이 사고는 차대차 사고다. 법적으로는 차에 해당되지만은 빠르게 역주행으로 달린 것도 아니고 이건 차대 보행자 사고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 여러분들 차대차 사고로 보는 것이 옳다가 8%입니다. 그리고 이건 차대 보행자 사고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가 92%입니다. 차의 특징이 뭔가요? 도로 위를 다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차와 보행자. 차는 보행자보다 빠릅니다. 차는 보행자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차예요. 바퀴가 달리는 빠르고요. 그리고 보행자보다 등치가 커서 부딪히면 보행자가 크게 다쳐요. 그게 차예요. 빨랐습니까? 옆으로 비가 섰잖아요. 사람은 부딪힌 건가요?
트럭을 비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행용 가방 캐리어 큰 거요. 뭐 이민 가방보다 조그맣잖아요. 여기에요. 이민 가방보다 작아요. 요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손수레 일고 오는 거요. 요거. 바퀴가 크지도 않고요. 요 보세요. 요거 이민 가방, 요만한 여행용 가방, 캐리어를 내가 밀고 가고 있어요. 캐리어를 밀고 가는데 저렇게 팍 됐으면 저거 캐리어도 바퀴 달렸잖아요. 그럼 캐리어 밀고 가면 그걸 갖다 차의 운전자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 이거는 형식적으로 차대차로 보는 게 아니라 차대 보행자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렇게 차가 갈 때는요, 좌우를 살피면 좁은 데 갈 때는 뭐 걸쩍거리는 게 있나 없나 잘 봐야 되죠.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오토바이 부딪혔으면 누가 더 잘못인가요?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거 잘못이지만은 이거는 차대차석으로 보는 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역주행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좀 좁으면은 좌우 살피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조금 피해 주세요라고 한다든가. 근데 경찰 이분 말씀이세요. 네, 경찰관이 진짜 당신이 100%가 될 수 있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확인되지 않지만 여하튼간에 이분한테 당신이 가해 차량이고 당신이 처벌받아야 되고 그리고 민사적으로 당신 치료비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했다니까 이분 요 손술에 넘어진 분이요. 이분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는 겁니다. 지금 벌러덩 넘어지 마지막에 가서요. 자, 손수레가 트럭 가갔다가 여기서 가만히 있죠. 마지막에 예. 손수레가 약간 트럭 같다고 하지만은 근데요. 거의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 해봤자 몇 센 뛰겠어요. 몇 센 뛰. 마지막에 움직인 게 이게 벌러덩. 예, 벌러덩. 이 사고에 대해서 과연 누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손수레 역주행이기 때문에 손수레 100% 잘못이다. 손수레가 더 잘못했다.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 자동차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손수레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4% 있습니다. 자동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0%입니다. 자동차 100%라는 의견도 26% 있습니다. 자동차 저렇게 가면은요, 어떤 사고가 이루어지냐면은, 여기에 엄마랑 애기랑 같이 손잡고 갑니다. 엄마랑 애기랑 같이 손잡고 가는데, 여기서 차가 와요. 그래서 엄마가 서요. 엄마가 서 있고, 애기도 옆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여기 서 있고, 애기 여기 손잡고 있었어요. 애기 머리 빵 때리는 겁니다. 저는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좁은 데서, 일방통행이 문제되는 거는 왜 이렇게 빨리 와? 거꾸로. 주택가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와요. 근데 서로 지나다 서로 또 갖다 사고 나면요. 일방통행 한쪽이 60, 똑바로 40이에요. 보는 거 보고 왜 안 피해?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역주행, 그런 거 100대 0이에요. 근데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손수레 오면은 저 조그만 거 옆으로 좀 좌우 살피면서 가야 되죠. 여기 서 있는 차들도 많고요. 꼭 잘 보고 안 되면 좀 비켜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손수레도 자동차 지나갈 때 좀 옆으로 좀 이렇게 틀어서 공간을 좀 만들어주지. 그러지 못한 거. 손수레 잘못. 한 20% 내지 30%. 저는 이번 사고는 형식적으로 바퀴 달린 거니까 차 대 차야. 너 역주행이야. 그렇게 그것은 매우 너무너무나 형식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트럭이 더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차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트럭이 더 잘못됐다는 의견입니다. 시장 통해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손수레 끌고 다니는 분들 전부 다 맨날 처벌받을 거예요. 맨날.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우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게 차대차? 좀 이상하죠? 예, 여행용 가방 밀고 간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중학교 앞입니다. 아침에 딸을 학교 앞에 태워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차가 멈췄어요. 그래 비상등 켜고 멈췄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잘 갔다 와. 딸 내렸어요. 출발합니다. 앞에서 누가 내릴까요? 네, 잠시 후에 누가 내립니까? 네, 역시 중학생이 내립니다.
교문을 좀 지나쳐서 잘 갔다 와. 차 내려주고요. 비상등 켜고 멈췄어요. 그리고 멈춰서 출발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잘 갔다 와. 그리고 출발할 때까지. 여기서요. 차가 가다가 멈춰요. 네, 멈췄어요. 그리고 내립니다. 내리고 출발할 때까지 1, 2, 3, 4 출발해요. 비상등 켜고. 잘 갔다 와. 근데 그 앞으로 다른 학부모가 쏙 들어와요. 이 사고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 비상등 켜고 있었는지 확인해보니까 켜고 있었는데요. 보시죠. 여기는 이렇게 황색 두 줄 있습니다. 요곳에서요. 이분이 올려주신 걸 그대로 보겠습니다. 딸아이 등교시 중학교 교문을 지난 직후 5초간 정차 후, 제가 볼 때 한 4, 5초 되는 것 같아요. 딸아이를 차에서 내려주고 직진을 출발하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와 사고 났습니다. 예, 여기는 아침에 저렇게 하잖아요. 네. 아들, 딸들 학교 내려다주고 출발하죠. 잘 갔다 와. 네. 불박 차량이 비상등 켜고 브레이크 밟고 5초간 잠깐 섰다가 아까 이 띵띵 소리 나는 거는 저거예요. 안전벨트 푸는 소리. 그것까지 합쳐서 5초예요. 브레이크 살며시 떼면서 발을 떼면서 가던 중에 왼쪽에서 끼어든 차량하고 사고 났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대요. 비상등 켜고 있었던 거, 당신한테 불리해요. 비상등 켰으면 계속 서 있겠다는 소리인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상등 켜고 있었던 것도 불리하고요. 또 일시 정차 후 출발이기 때문에 불리하고요. 그리고 좌우를 잘 살폈어야지. 전방, 아이고 금방 팍 들어오는데 저기 전방은 무슨 좌우, 전방 태만으로 잘못이래요. 그래서 또 상대차가 들어올 때 깜빡이까지 켜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불박차가 불리하대요. 이럴 때 보험사에서 정차 후 출발 차량이 불리합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가해자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 애들 잠깐 내려들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일시 잠깐 섰던 거. 뒤에 오던 차 내가 비상등 키면 가던 차 내가 오래 서 있던 것도 아니고 저 차 쓰네? 저기 애 내려주는 뻔히 하잖아요. 자기도 내려주려고 그러면 내 뒤에 쓰든지 아니면 나보다 좀 앞으로 갔는데 왜 앞으로 칼치기처럼 그래. 칼치기처럼. 여기 일시정차했다 출발했던 장소라는 거 상대차 학부모도 알고 있던 곳인데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네, 이번 사고 전 예상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인가요? 이거는 상대차 우회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우회전하는 곳에 길목을 가로막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잠깐 멈춰 잠깐 5초 일시정차 후 직진하는 중에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온 제가 가해자입니까? 제가 가해자가 맞습니까?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 딸 등교를 도와줘야 되는데 또 이런 사고 날까 봐.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참 어렵죠? 투표해 보겠습니다. 정차 출발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야. 보험사 항상 그러잖아요. 섰다 출발해서 가해 차량이야.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 상대차 100%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정차 출발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 60%. 상대차 100%다 38%. 아니 상대차 100%로 충분히 볼 수 있죠. 아니 거기 자기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자기도 똑같은 입장이고 뒤에 대야죠. 뒤에. 교문에서 얼마큼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뒤에 대든가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출발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 좀 빨리 대야 된다. 지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차가 서 있는데 좀 더 거리를 두고 불박차에 서 있으면 이 정도 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교문에 갖고 내달라고 쑥 들어오면은 저 차가 들어오는 거 보세요. 와, 이게 칼치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요. 잘 갔다 와. 문 닫고 이제 출발하는데 칼치기. 각도 보세요. 각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각도. 이야, 이런 각도로 이렇게 들어오나요? 차가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마음은 저도 상대차 100%입니다. 근데 불박차도 거기 차 세운데 아니잖아요. 두 줄 이거 보세요. 여기 왜. 애들 그냥 저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라 그러지 뭐하러 차를 태워줬어. 그리고 왜 그 주정차 금지구역이잖아. 억지로 그래서 불박차 잘못 있다 해봤자 그래봤자 얼마 되겠어요? 한 10%? 많으면 20%. 그런데 보험사는 정차 후 출발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출발하면서 정선질에서 펑 부딪혔을 때 그때가 정차 후 출발차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우회전하는 차가 있어야
우회전 골목길 앞에 여기 딱 여기 서 있었다 그러면 그런데 뒤에서 깜빡 인차 왜 못 봤느냐? 그럴 때 우회전하는 그 길모퉁이에 딱 서 있었으면 그럴 때는 가해 차량 볼 수 있죠. 이걸 갖다가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요? 에이구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네 부인하고 통화 중이에요. 그래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네 밤늦게 일하시고 지금 이제 집에 이제 곧 들어갈 거야. 다시. 자 스피커폰으로 스피커폰에다 블루투스로 통화 중이에요. 네, 여보 이제 곧 들어가. 그래. 속도는 110. 근데 이 속도가 뭐가 나죠? 뭐라고? 곧 들어간다고. 그런데 저 트럭이 왜 그랬을까요? 트럭이 졸음운전했나요? 트럭이 잘 가다가 앞에 차를 들이받으면서 앞에 가는 트럭 2차가 들이받으니까 2차 튕겨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불박차 2차로 가다가 여기서 근데 저 트럭은 또 불도 안 켜고 가는 것 같죠? 그렇네요. 이 차는 또 저 뒤에 후미등도 안 들어와요. 이 차는 근데 아무리 후미등 안 켜서도 저걸 들이받나요? 여하튼 불박차는 이 차가 튕겨 들어오니까 불박차 속도가 아까 좀 빨랐어요. 근데 안 빨랐어도 역시 좀 못 피합니다. 그래서 100대 0입니다. 1차 사고는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사고 났어요. 그럼 내 차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겠어요? 저렇게 대형 사고 났으니까 자 1차로 2차로 물고 섰어요. 1차로 2차로 물고 섰는데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이때 시간이 몇 시냐면은 새벽 4시 10분. 4시 10분 좀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 그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갖고 한 2분 30분 지났어요. 문을 열려도 안 열려져요. 문이. 아이고 안 열려. 불안해 죽겠는데. 다른 차들 옆에서 지나가고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시네요. 옆에서요. 네, 이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또 누군가 한 분이 와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네, 발로 뻥 차요. 발로 뻥. 아유, 잘 안 돼요. 네. 아이고 미치겠네. 빨리. 네, 이제 겨우 나왔어요. 아이고 다리 쩔룩쩔룩 하면서 빨리 피하세요. 네, 빨리 피하세요. 이때가 4시 13분이에요. 그럼 3분 지났어요. 3분 지나고 그 다음에 나도 지금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갖고 옆에서 누군가가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발로 문이 안 열려갖고 문이 안 열려. 부인한테 그 사고 났어. 문이 안 열려. 그러다 발로 뻥 차갖고 겨우 나왔어요. 나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빨리 피하세요. 밖으로 나가요. 이때가 사고 난 때로서 3분 아까 04시 10분 10초에 사고 났어요. 10초 좀 지나서 그러면 지금 3분 정도 지났습니다. 3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는 1차로 2차로에 1차로 2차로 물고 서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자, 겨우 이제 정신 차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좀 부축해 주면서 내 삼각대 가져올게요. 내 삼각대 잠깐 계세요. 괜찮으세요? 몸 괜찮으세요? 네. 자, 사고 난 때로부터 이제 거진 4분 40초 지나고요. 네, 아이고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개를 들어, 다리도 바쁘고요.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다른 차들은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데요. 다른 차들 천천히 지나가고요. 자, 삼각대 가지러 갔어요. 누군가 한 분이요. 네, 도와주려고. 그런데 다른 차들은 가면서 천천히 저기 지는 트럭도 피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괜찮을까요? 자, 사고 난지 딱 5분 됐을 때 뒤에서 오는 차 다른 차들 피해 갔는데 마지막 차가 뒤에서 오면서 불박차를 못 보고 왜 그랬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니면은 속도가 빨라서 그랬을까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요. 1차 사고, 2차 사고 나눠서 처리된대요. 그래서 1차 사고는 100대 0인데요. 2차 사고는 왜 사고 났으면 뒤에 차한테 후레쉬 돌려줘야 되는데 왜 사고 예방 조치를 안 했느냐? 불박차도 20내지 40% 잘못이 있다고 그런답니다.
맞습니까? 제가요, 저 날비락 당했는데, 날비락 당해서 전 진짜 정신없어갖고 겨우 문 뻥뻥 차고 나와갖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는데 다른 분이 삼각대 내가 설치해드리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안정 취하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탈출할 때가 3분 지났고요. 나와서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저보고 20분, 20대, 40분 책임이 있대요. 맞습니까? 자, 1차 사고는 04시 10분 11초, 나온 시간이 3분 후. 그러고, 그로부터 나와서 정신 못 차리고, 나와서 쭈꾸덕 걸어 나오는 시간도 몇십 초 걸렸죠? 그 나와서 막 그냥 정신 잃고 그냥 철푸덕 앉았어요. 그러면서 옆에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 열고 탈출한 때로부터 2분 만에 사고 났습니다. 제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 2차로 물고 서 있었고요. 차가 시동도 안 걸린 상태에서 에어백도 터지고 문이 안 열려서 에어백 터진 연기 때문에 이대로 있던 죽겠다 싶은 분을 발로 차고 겨우 나왔어요. 지나가던 인피니티 차주분께서 갓길로 나오라 그래서 갓길로 나갔는데 한 분은 핸드폰 손전등으로 켜서 사고 저 뒷차는 막 흔들어주고 계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삼각대 가져다 주신다고 가시고 가져다 주시는 길에 삼각대 가지러 가는 길에 1차로 쏟은 차 끼 소리 나면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제가 2차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못한 건 저 잘못인가요? 만약에 1차 사고를 내가 냈다 그러면 2차 사고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1차 사고 내가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도 다쳤고요.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내가 잘못이 있었거나 또는 내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내 몸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럴 때는 나한테 잘못이 있지만 내 잘못 없었고요. 내 몸이 정신이 없었고요. 시간도 없었고요. 저 불박차 운전자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게 한라산 쪽이고요. 우도예요. 시원하죠? 이것은 2018년 8월의 어느 날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날까요? 우도에 놀러 갔다가 가겠습니다. 자, 우도에서 차 타고 갑니다. 가는데요. 커브길입니다. 중앙선 없고요.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아니, 오토바이가 왜 넘어졌을까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기에서 커브를 싹 도는데 오토바이가 앞에 오토바이, 뒤에 오토바이 넘어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토바이는 불박차 때문에 넘어졌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박차 때문에 넘어졌다. 첫 번째 운전자가 불박차 때문에 놀래서 브레이크 잡았다. 두 번째 운전자는 첫 번째 운전자가 브레이크 잡는 걸 보고 제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 잡았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박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불박차가 처음에는 자, 요걸 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커브에서 약간 좀 안쪽으로 들어갔나요?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자, 지금 약간 좀 오른쪽으로 빠졌나요? 아까 평탄할 때부터 보자고요. 가다가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됐죠? 여기서 안으로 들어왔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볼 때는요. 항상 이게 가상의 중앙선을 생각해야 돼요. 불박차가 쑥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여기 보시죠. 이렇게 지금 여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쭉 가다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좀 아까가 중앙선 가까이 왔었나 보네요. 가다가 커브길에서 지금 쑥 갑자기? 자, 그러면요. 상대는 불박차가 갑자기 튀어들어서 그래서 놀래서 앞에가 브레이크 잡았고 앞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았고 앞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으니까 뒤에 오토바이는 바짝 따라오다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잡아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네. 다시 앞에 오토바이 왜 넘어지나요? 앞에 오토바이가 뒤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요. 아마 둘이 친구든지 연인이든지 그렇겠죠. 뭐 부부일 수도 있고요.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니까 앞에 오토바이가 놀래서 뒤를 봅니다. 뒤를 보면서 그러면서 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불박차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한테 잘못 있다, 불박차는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불박차는 잘못 있다가 6%입니다. 불박차는 잘못 없다가 94%입니다. 일단은 불박차는 불박차 잘못이 있을까요? 앞에 가는 오토바이랑 안전거리 유지했어야 되죠. 앞에 가는 오토바이랑 안전거리 유지했어야 되는데 두 오토바이가 어떻게 오나요? 이렇게 바짝 옵니다. 그럼 이 오토바이가 불박차 때문에 브레이크 잡은 건지 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 잡았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불박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오면 되겠어요? 앞에 가는 오토바이랑 안전거리 유지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바짝 넘어집니다. 이 불박차한테 과연 잘못이 있다고 볼 것인지 매우 불확실해 보이죠. 다만 불박차가 가상의 좀 툭 침범했으면 허브길에서 그런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길이 넓어서요. 자동차 2대도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오토바이가 불박차 때문에 넘어졌다? 그리고 불박차가 아까 선을 그어봤지만 과격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불박차한테 일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차를 갖고 직접 가보는 겁니다. 이 차를 갖고 여기다 금을 긋는 거예요. 금 거서 가보는 겁니다. 가봐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가는 거예요. 쭉 갈 때 저쳐서 오토바이 보일 때 오토바이 보이는 요 순간에 이때 불박차가 똑같이 이런 상태로 보는 거예요. 블랙박스 이렇게 되게끔. 그때 내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가상의 중앙선 살짝 침범했으면 그거 갖고서 이렇게 놀랄 수는 아니겠죠. 내가 만약에 가상의 중앙선을 많이 침범했다. 어쩌면 불박차 처음부터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와갖고 딱 코너 구간 도는데 저 오토바이 놀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는 현장 실사를 해보면 됩니다. 현장에 가서 똑같이 똑같은 차, 똑같은 불박차 그대로 된 차. 그래서 여기 똑같이 여기 선이 걸리게끔 똑같은 상에 그려봐서 과연 내가 가상의 중앙선 팍 침범했느냐 아니면은 가상의 중앙선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느냐. 오른쪽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으면 저것은 불박차한테 잘못이 1도 없는 거죠. 그런데 불박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물고 갔다. 그럼 저 오토바이는 놀랄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장 실사. 잘못은 현장 실사에 보면 한눈에 볼 거 없잖아요.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가상의 중앙선 침범 안 했어. 그럼 100대 빵. 가상의 중앙선을 많이 침범했어. 그럼 뭐 비접촉이라도 나도 잘못이 상당히 있을 거고요. 살짝이야. 그럼 조금 잘못이 있을 거고요. 블랙박스만 봐서는 불박차한테 빵이다, 조금 있다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고요. 현장 실사를 통해서 잘못을 가려야 되겠습니다.